지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제 환경이나 안전 쪽에 이제 그 지원하시는 취준생에 네네. 대해서 그 음, 취업 합격 인터뷰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네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올해 25살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그 스카이 대학 중 한 곳에 입학해서 지금 졸업 예정 중이고 안전 직무 쪽으로 이제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과 같은 경우는 공대는 아니고 이제 환경안전보건 관련 학과로 이제 지금 졸업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취업한 회사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이번에 취업에 성공한 회사는 그 대기업 계열사, 특히 4대 대기업 계열사 중 가장 요새 뜨거운 배터리 업계 회사로 연평균 약 30% 정도 성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 또 지금 워낙에 친환경이나 뭐 여러 전기차 그런 관련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미래 가능성이 아주 높은 회사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이- 네. 어, 그 혹시 이제 취업하기 준비할 때 네네네. 어떤 점을 좀 준비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 전공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저희 과가 사실 안전 쪽보다는 이제 환경이랑 보건 쪽의 수업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안전 쪽으로 물론 안전 쪽 수업을 다 수강했지만 좀 더 전문성을 키우고자 이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아, 네, 저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한 실무적인 어떤 경험을 최대한 쌓고 싶고 또 좀 더 이론적으로 사실 자격증이 뿐만 아니라 또 플러스로 이제 전문 지식을 알고 싶어서 교내 산업안전학회를 수료하고 또한 인턴은 하지 못했지만 그런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코멘토 부트캠프를 두 개 정도, 두 번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예. 네네네. 전공은 지금 안전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환경도 들을 수 있고 보건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복합된 학과인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중에서 본인은 환경 쪽이나 보건 쪽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안전 쪽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학회를 지금 들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아, 교내 학회 이제 그 학과생들이랑 이제 지도 교수님 같이 이렇게 해서 예, 예. 네, 산업안전학회를 이제 진행하면서 관련 지식을 좀 쌓았습니다. 혹시 지원하셨을 때 보통 이제 면접하셨을 때 네. 경쟁자라고 해야 되나? 지원자분들 다른 학교 무슨 과가 주로 이제 같이 면접을 진행하셨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면접 봤을 때 직무 자체가 환경 안전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예. 뭐 저처럼 안전만 한 사람도 있고 이제 환경 쪽에 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환경공학도 네, 되게 많았고 예, 예. 이제 뭐 다른 학교에 안전공학과 뭐 이런 과도 많았고 그냥 지금 제가 다니는 학과처럼 그렇게 통합된 학과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근데 예. 사실 환경공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환경에 좀 더 집중이 돼 있을 거고 뭐 안전공학은 뭐 안전 그래서 환경 안전 직무다 보니까 이제 두루두루 이제 여러 학과들이 다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진짜 안전 전공하고 환경 전공하고 아예 구분이 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그렇죠. 예, 네. 통합된 학과가 많이 생겼나 보네요, 좀 확실히. 네.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 좀 잘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네. 혹시 자격증은 지금 산업안전기사 하나 취득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저 동기들이나 그러니까 과 동기들 뭐 아니면은 이쪽 안전 관련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산업 안전 기사는 거의 다 이제 필수로 무조건 가지고 있는 상태고
예. 이제 플러스로 뭐 위험물 산업 기사, 뭐 또 환경 쪽으로 한다면 뭐 대기 환경 기사, 뭐 수질 환경 기사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수많은 자격증 중에 저는 산업 안전 기사 하나만 있다 보니까 좀 아, 예. 걱정을 좀 많이 하기는 했었습니다, 처음에. 예, 맞습니다. 환경 쪽 안전 기사는 뭐 취득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그냥 바로 취업을 준비하셨네요. 그래도. 그렇죠. 저는 음. 솔직히 환경 말고 그냥 아예 안전으로 그냥 깊게 아, 진짜 하자 이렇게 예. 생각을 해서 예. 사실 이제 취업을 하는 도중에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 공부를 병행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취업 그게 좀 더 우선이어서 이제 일정상 네. 그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을 보러 갈 수는 없었고 음. 다음에는 딸 예정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는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는 자격증을 다 따고 이제 아, 해야 네. 되는 사람이 지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어렵더라도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게 더 맞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전략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어학 점수를 잠깐 여쭤볼까요? 네, 저는 어학 같은 경우는 요새 대부분 네. 공기업은 토익을 그래도 좀 보는 걸로 아는데 네. 여러 대기업들이나 사기업의 경우 예. 오픽과 같은 그 스피킹 시험의 성적을 많이 보더라고요, 요새는. 아, 예, 예. 그래서 토익 점수가 꼭 없어도 사실 오픽 점수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네. 저는 오픽이 IH 아, 등급이고 이제 근데 그게 그렇게 높지 않아도 결격 사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저의 직무는 IM2 이상이면은 크게 이제 무리가 없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 혹시 특별한 경험이나 이거 뭐지? 취업하기 위해서 좀 네네. 도움이 되는 경험이 있었다. 아까 말했던 학회 활동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네. 경험이 또 있었나요? 아, 네. 이 부분을 약간 조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교내 산업안전학회 한 번이랑 이제 그 코멘토 직무 부트캠프를 이제 2번 수료했는데 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슈팀장님의 부트캠프가 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또 생각이 들고 또 이거 외에도 제가 이거는 또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이쪽 관련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환경부 주관 이제 화학물질 관리 협회에서 화학물질 관리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그런 인턴 관련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게 다양한 업체들도 있고 대부분 뭐 화관법, 화평법 같은 그런 컨설팅을 하시는 업체들도 많더라고요. 또한 뭐 PSM 관련 컨설팅 회사도 있어서 만약에 내가 안전 쪽에 약간 인턴 관련 경험을 쌓고 싶다 하면은 그 환경부 주관 그 화학물질 관리 협회에서 하는 그 인턴 그거를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그거를 수료를 하지는 못했고 뭐 그걸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제 예. 하지는 못했고 학회 한 번 그리고 부트캠프 2번 수료한 걸로 이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예, 뭐지? 환경부에서 하는 활동은 이제 참여는 못했지만 뭐 혹시 이제 취업이 안 됐다면 참여를 할 생각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턴 같은 경험을 쌓기 위해 이제 저도 많이 찾아보느라 이런 게 있는 걸 이제 알게 되어서 혹시 또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언급을 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이 코멘토에 관련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네. 우리 이제 지금 이런 인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지원생은 많은데, 인턴 기회가 작다 보니까 코멘토라는 이 사이트에서 회사에서 요런 이제 직무부터 과정을 통해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그렇죠. 이제 네. 거기서 저는 이제 C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C가 이제 SHE 그래가지고 안전보건 환경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인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벤치님과 함께.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취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어려웠던 점이나 준비는 내가 이렇게 했다 정도를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업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공기업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는 이제 서류 전형,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소서, 이제 그거고, 이후에 인적성 시험, 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예, 보통 인적성 시험이 기업에 따라서는 AI 역량 검사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예, 아무튼 크게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 때 자소서 준비를 좀 많이 했었고, 또한 인적성 시험은 그 전에 보통 삼성 G사트 그 시험이 대부분 이제 많은 인적성에 통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공부를 미리 해놨었고,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준비를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좀 운이 좋게 저는 붙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한 6개월 정도 보면은 준비를 하셨는데 바로 합격이 되신 거네요. 맞습니까? 4학년 네, 때부터 그렇죠. 준비하셔가지고 물론 네, 이제 어떻게, 예, 네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이게 학회나 이런 것들도 물론 그런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하면은 좀 되게 길어질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제가 약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은 아마 약간 전 진짜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쵸. 예, 예, 했기 때문에 이제 짧은 기간에 그렇죠. 거리고, 졸업 전에 이렇게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여러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를 이제 선택해 주셨나요? 지원하실 저는 때. 연봉과 복지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약간 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연봉은 네, 높으면 솔직히 뭐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 예, 예. 네, 힘들게 일하더라도 연봉이 좀 높으면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제가 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비슷한 환경이면 좀 더 연봉을 많이 주는 곳이 아무래도 선택의 좀 기준이 됐었고, 또한 플러스로 이제 복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뭐 여러 복지라 하면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또 뭐 제가 운동을 많이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뭐 헬스장 뭐 이런 거랄지 뭐 예, 하다못해 아니면 뭐 여러 뭐 경조사 지원 뭐 또는 복지 포인트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워낙에 지금 시대가 막 예. AI니 친환경이니 막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라서 조금 이게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 회사가 정말 지금과 같은 명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그래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제가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네,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중에서 원하는 기업에 합격하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예. 네, 혹시 감사합니다. 예, 네. 아마 가장 취업에 있어서 이제 주요한 관문이 서류랑 면접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그쵸. 서류 통과하실 때 어떻게 하면 서류 통과를 좀 잘 되더라 아니면은 이런 음, 부분 팁이 있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네. 이제 안전직무로 공고가 올라온 거 이제 뭐 다른 약간 그런 뭐 섞인 그런 거 말고 뭐 명확하게 안전직무를 선택해서 지원을 했을 때 네. 저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 한 군데 빼고는 지원한 9곳 정도는 다 이제 서류 합격을 어, 했습니다. 이제 예, 그거의 팁이라면 아무래도 자소서가 되게 좀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예.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자격증도 산업안전기사 하나밖에 없고 뭐 인턴 관련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점이라고 되게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부트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트캠프 관련된 그런 실무 과제 그런 경험을 최대한 좀 많이 살렸고 또한 교내 학회 활동을 하면서 뭐 팀원들과 어떤 뭐 전문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또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런 경험도 이제 자소서에 잘 녹여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소서를 또 이제 교내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첨삭을 받기도 했는데 네. 이제 그 코멘토 현직자 그 물어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거기다가 자소서 질문도 많이 하고 이제 슈 팀장님한테도 이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얻은 피드백을 저는 진짜 그냥 최대한 다 반영해서 자소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또 어디가 어때서 이걸 보완해야 된다. 어떤 분은 어디가 이래서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데 예. 저는 그거를 그냥 다 누가 봐도 이거는 예. 합격할 수밖에 없겠다 싶게끔 저는 자소서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그러면 그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한 다음에 현직자가 있는 그 코멘터라는 사이트에서 그 제공을 한다 하고 그 피드백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드백을 최대한 다 반영을 해서 또 수정을 하고 예. 그 과정을 저는 아마 한 그래도 1, 2주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것만 계속 수정하고 막 좀 그렇게 열심히 좀 했던 게 아무래도 많이 서류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소서를 그렇게 외부 사이트에다 올리면은 내 자소서가 공개된다는 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 코멘토 사이트는 또 되게 그런 점 관련해서 그 보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저만 이게 제가 올려서 이제 현직자들만 이제 확인하고 그 24시간 이내로만 답변이 달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그걸 딱 못 보게 막아놓게 해놨더라고요. 예. 저 혹시 이제 듣는 사람분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그쵸. 코멘토가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 경로가 코멘토여서 이제 코멘토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코멘토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거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코멘토 제휴 그 대학교였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좀 그런 혜택이 있어서 그냥 그걸 많이 이용한 것 뿐이지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에 코멘토가 안 됐으면 저는 사실 다른 데에다가 아마 또 막 했었을 거라. 그렇죠. 여기서 맞아요. 했으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현직자한테 피드백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전 코멘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직자가 제일 크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내 프로그램으로 첨삭도 받긴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이제 현직자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은 게 더 저는 좋았거든요. 네. 가능하면 준비하시는 분도 미리 취업한 선배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가지고 아니면 메일로라든지 이런 거 자기 그 자소서라든지 이런 거를 피드백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마지막 관문인 면접도 1, 2차로 딱 나눠지잖아요. 그쵸. 이제 면접 같은 경우가 사실 되게 이게 어려운데 보통 1, 2차로 해서 보는 곳이 대부분이고 뭐 어디 기업에 따라 1차는 뭐 인성, 1차는 직무, 뭐 2차는 인성 이런 식으로 보는 곳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 2차 둘 다 그냥 인성, 직무 통합해서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1, 2차 둘 다 인성, 직무 통합인데 1차 같은 경우는 1분 자기소개를 한 후에 이제 뭐 인성 관련 질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자소서 기반 직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질문들이 뭐 인성 관련해서는 인생에서 뭐 가장 어려운 선택을 내렸을 때 뭐 그거를 통해 어떻게 뭐 했는지 그런 질문을 받았고 또한 그 자소서 기반 질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차이 뭐 그리고 그거는 제 그 지원한 기업의 약간
좀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ESG와 CSR의 차이 뭐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뭐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그런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되게 저는 까다로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예. 2차 면접에서는 또 동일하게 1분 자기소개 예. 하고 거의 더 비슷했습니다. 이제 그냥 인성 질문 또 하시고 자소서 기반 뭐 또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예. 또 기억났던 좀 그 질문에서 기억나는 게 지금 관심 있는 거 이제 직무 상관없이 관심 있는 거를 키워드로 3개 말해보라. 그리고 이유까지. 예. 그리고 뭐 또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 뭐 아니면 예. 지금 그때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저를 포함한 지원자들이 다 졸업 예정자인 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학교 시절 뭐 아쉬웠던 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네. 전혀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질문도 많이. 네, 맞아요. 그래서 또 플러스로 뭐 같은 직무에서도 그 공고가 뭐 A 지역, B 지역 이렇게 예. 지역이 다르게 같은 직무를 뽑았는데 예. 왜 A라는 지역을 지원했냐 이런 질문과 또 회사가 뭐 무엇을 만드는지 아냐 예. 아니면 뭐 직무 관련해서 관심 있는 것이 또 무엇이냐 어.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뭐 산업안전보건법과 예. 중대재해법의 차이 뭐 그리고 중대재해법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또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긴 한데 저는 대형 면허가 있어서 왜 대형 면허를 취득했냐. 그래 왜 궁금하네요. 왜 취업을? 네, 약간 예.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 정말 다 질문을 했던 것 같고.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사실 군대에서 이제 운전병을 하느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보통 면접 보는 시간이 1차랑 2차랑 얼마 정도 걸립니까? 저는 1차는 예. 한 30분 정도 이제 근데 지원자가 3명이었고 예. 그 한 명당 돌아가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당 한 10분 정도인 거죠. 근데 그렇겠는데요. 예. 네, 2차에서는 근데 되게 좀 오래 봤는데 예. 그 50분 정도 그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관님이 3분이셨고 지원자도 3분 이렇게 해서 면접관님 한 명이 그냥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여쭤보시고 또 한 분이 여쭤보시고 이렇게 해서 답변은 돌아가게. 그래서 2차 때 되게 좀 저도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되게 거의 1시간 가까이 면접을 받더라고요. 그때 이제 1차 때 봤던 3명이 그럼 2차 때 똑같이 3명 다 올라왔습니까? 그거는 아니었고 이제 2차 때는 또 섞여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2차 때 제 과 동기랑 같이 면접을 보게 되어서 갑자기 좀 되게 당황스러웠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동기랑 사실상 저랑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았을 테니까 아무래도 같은 학교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거 좀 설명해 주신다는데 혹시 그 답변 좀 해줄 수 있나요? 네네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 이제 인상 깊었던 질문이 뭐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 이거였고 그리고 또 2차 때 받은 관심 있는 키워드 3개 그거였는데 이제 보통 성공 경험이나 실패 경험 같은 그 질문은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답변을 많이 했는데 어려운 선택은 또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성공, 실패 이런 거랑. 그러니까 어려운 선택이라는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제가 성공 경험이나 실패 경험은 그 관해서 준비해 놓은 답변으로 최대한 어떻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왜냐면은 그 준비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성공이나 실패 경험 속에서도 제가 결국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성공을 하고 실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입니다. 그 어려운 선택이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 노력을 했고, 하지만 형식은 성공 경험 형식으로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떠한 선택에서 되게 이게 어려웠는데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결과를 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1차 면접 때 답변을 드리고, 이제 2차 면접 때는 예, 예. 제가 관심 있는 거 키워드 3개였는데 예, 예. 그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보니까 예, 예. 지금 지나고 나서 느꼈던 건 약간 순간적인 어떤 뭐 센스? 그런 음, 거나 아니면 진짜 이 지원자가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약간 파악하려는 질문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에 따라 또 왜 그 키워드를 선택했는지 이유도 논리적으로 잘 말해야 했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사랑, 우정, 안전 이렇게 3개로. 아,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순발력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쵸, 제가 또 예, 첫 질문 받은 예, 그 지원자였어서 시간이 진짜 몇 초밖에 없었는데, 예. 아,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잘 대답을 해서 그렇네요. 진짜 키워드가 너무 좋네요. 네, 그렇게 그 질문들이 예,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혹시 사랑, 우정, 안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곤란하면 말 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사실 예, 지금 대학교를 다니다가 취업을 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대학교라는 환경과 회사라는 환경은 크게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취업에 성공했지만 제가 기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와는 다른 곳을 가서 타지에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런 제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한 부모님 이런 관계를 어떻게 더 뭐 잘 유지하고 이어나가야 될까? 예, 예. 이러한 맥락으로 이제 사랑을 또 말했고, 우정도 비슷하게 내 친구들이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음, 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이 안전 직무를 하고 또 있지만 그런 안전관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음, 외할머니가 약간 좀 부상을 당하셔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 가족의 안전 또한 최근에 좀 많이 걱정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잘 네,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 이제 지원자분 중에서 본인이 이제 선택된 이유가 혹시 있다면 답변은 요거는 좀 잘한 것 같다. 아니면 이 답변 아, 때문에 좀 합격한 것 네네. 같다는 답변이 혹시 있었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약간 지금 슈 팀장님이랑 약간 제가 좀 짜고 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저는 솔직하게 진짜 말해서 슈 팀장님 부트캠프를 통해 받은 그 자료 덕분에 합격을 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사실 2차 면접까지 오신 분들이 다들 스펙도 진짜 엄청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도 되게 많고, 경험이나 막 인턴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그 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자격증도 하나밖에 없고 뭐 인턴 관련 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붙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진짜 슈 팀장님의 그 여러 자료 중에서도 그 중대재해법 대응 방안 그 자료가 정말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운 좋게 2차 면접에서 그 답변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저에게 왔고, 그를 통해 진짜 운 좋게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부트캠프를 하지 않았더라면, 수료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예 결과가 솔직히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런 부트캠프 자료가 진짜 너무 저에겐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 예, 갑자기 제가 멘토로서 너무 보람되고, 예,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아, 네. 예, 좀 더 도움이 되는 자료로 또 네, 만들도록 해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너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 관리자나 뭐 환경 관리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먼저 사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막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안전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이 솔직히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미디어에서 막 경찰이나 막 소방관, 뭐 응급실 의사들처럼 막 진짜로 막 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저희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책임감 이런 걸 떠나서 뭐 제조업 쪽에 어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그런 유해 화학 물질이 많이 쓰이니까 화공 관련 지식이나 그런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은 꼭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지식이 쌓였다고 또 취업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실무적인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턴 관련 활동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트캠프를 통해 그런 관련 경험을 쌓으시면은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부분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다들 취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 벤치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우리 다음에 한 회사 생활을 한 6개월이나도 1년 정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때 그쵸, 네. 다시 우리 취준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에게 좋은 말씀 또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